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목소리가 조금 더 나아져가지고 과거의 그 낭낭한 목소리를 조금씩 되찾는 것 같아요. 제일 처음 오늘 거론하고 싶은 것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가치축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세계 통제화를 하기 위해서 그 한 국가 내에 그 분란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또는 뭐 갈갈이 그 가치축을 찢어놓고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세계 통제화라는 가치축이 있습니다. 이 가치축은 국경을 무시하자, 뭐 세계인은 다 똑같이 사람이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가장 큰 탑은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그 움직이는 가치축의 변화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거론하고 싶은 것은 그 청와대의 계엄문 전문을 조국이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개정안 공개를 막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작년 2018년 3월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개헌안의 한 일부분을 보니까 주어가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병역의 의무 같은 것도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권 조항이 강조됐다는 겁니다. 개개인의 권리, 모든 사람, 모든 국민이 아니라 글쎄요, 뭐 이런 조항은 엄청난 큰 차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개정안을 다른 것들과 같이 해서 만약에 통과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공론화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스리슬쩍 다른 개정안, 좋은 개정안과 함께 넘어갈 일일까라는 거에 저는 하나의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개개인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뭐 가장 세계 통제화를 추진하는 그 소로스 세력은 동성애의 확산을 지금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폭렬 리뷰님이 다뤘듯이 거기서 보니까 그 한국 상담 심리학회에서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쪽으로 그 심리 상담을 하자. 근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니라 만약에 양성애자인데 자기가 그 전환 치료를 하고 싶다라는 입장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개개인이. 그래서 이제 심리 상담을 받게 됐는데 그 심리 상담사를 영구 제명해 버렸단 말이죠. 심리학회에서. 근데 뭐 이거는 좀 지나치죠. 분명히. 이건 마치 동성애자라는 0. 거의 1%전 국민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그 치료를 위해서 하나의 그 과학이라고 사회과학 중에 하나인 그 심리학회에서 이런 식으로 상담 심리학회에서 이런 것을 영구 제명시켰다는 건 아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 자기가 양성일까, 뭐 동성애일까, 이런 것에 혼란을 겪는,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리 상담을 받고 그 자신의 정체성이 뭔가를 찾아서 그것을 상담해야죠. 근데 이런 심리 상담사를 동성애 반대자라고 찍혀가지고 영구 제명시킨다는 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또 국가의 국경의 개념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 한일 터널 연구라는 겁니다. 이게 10년 이상 진행됐다 그러는데 통일교가 워낙 일본 세력을 또 이용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에 사실은 무엇이 우선적인 건지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임난 외란 때 일본군의 출병지인 규슈를 부산하고 이으려고 하는 건지 그것이 첫째 의문사항이고요.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일단 저 세상으로 갔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하나의 사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몰라도 통일교가 이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과거에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세계일보에서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찬성하는 것처럼 그 지지율 조사까지 일종의 조작해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랬죠. 이것에 대해서는 유시민도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발언했냐면 그 한일 터널 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민감한데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거론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가 반대하는 쪽으로 가겠지? 뭐 이런 식으로 곁다리 멘트를 했더라고요. 근데 뭐 유시민은 정보력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그 한일 터널에 대해서 그 남북 문제가 지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을 계속 통일교 쪽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동아시아 블록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사실은 일본이라는 세력은 실질적으로 그 기초과학이 굉장히 탄탄하게 발달돼 있고 또 전쟁을 한번 치룬 나라라서 그 화학 무기 같은 것은 전후에 2차 대전 후에 그 미국이 그냥 흡수하려고 굉장히 무마시켰잖아요. 일본의 그 전쟁 유발 세력을 전범으로서 취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흡수하는 그런 세력으로 다뤘단 말이죠. 그랬는데 아무리 동아시아 쪽에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화 세력의 추진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본은 기초과학이 튼튼하고 일단은 그리고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않겠다라는 비핵화의 원칙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 극우 세력에서는 항상 적절한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 라고 하고 있고 그 전후 세력으로서 방위 예산을 늘린단 말이죠. 그리고 자위대의 합헌화라든지 그래서 핵무기 같은 경우도 군사 전문가에 의하면 플루토늄이 47톤 무려 그래서 6,00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일본은 사실 기초과학이 튼튼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에서 진짜 심층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한국의 기초과학을 굉장히 튼튼해야 돼야 되는데도 그런 보수 세력, 참 보수 세력이 한국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론을 하거나 관심을 두는 세력이 굉장히 적단 말이죠. 그렇지만 일본에서는 극우 세력이라는 거는 이 극우 세력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일본국의 경우는 굉장히 독특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를 위한 그런 진짜 참 극우 세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 세력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핵무기를 언제든지 보유할 수 있는 잠재력이 엄청 높은 나라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것 때문에도 아마 한반도 에서의 남북이 만약에 통일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북핵이 문제가 되는 건 일본이 이런 걸 추진하지 않게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는 해구산, 미국의 해구산으로
돼 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도 자꾸 북핵을 없애려는 그런 쪽으로 추진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북한에서 핵 문제를 그래서 국제적으로 용인할 만하게 이제 덮고 가는 논제로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큰 우려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잠재력입니다. 군사적인 잠재력. 이것을 어떻게 미국이 잘 다룰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죠. 잠재적인 군사력이 항상 있다는 거는 그만큼 그 무기 개발할 능력의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없앨 수가 없는 거죠. 당신네들 일본 보러 기초과학을 완전히 없애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없앨 수 있습니까? 그 두뇌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팽팽한 능력, 일본의 잠재 능력과 그 북한의 잠재 능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그 균형을 이룬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약간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뭐 영일동맹 이후에 역사적으로 일본을 그 하나의 중심축으로 보는 견해가 서구 나라에서는 강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남한을, 한국을 그토록 그 인권 중심의 국경을 없애고 굉장히 그 오픈시키잖아요. 지금 실업률이 그렇게 높고, 청년 실업률 높고, 경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중산층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때에도 불구하고 국가 중심적인 생각을 못하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굉장히 저는 그게 왜 그럴까라는 의혹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사카 재단이나 소로스 재단이 너무 미국의 강한 힘으로, 그 미국 민주당의 힘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 세계적인 추세라서 어쩔 수 없다. 그 와중에 그 한국의 그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고, 그 인권 중심의 모든 것을 소로스가 추진하는 그런 가치축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가치 전환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이죠. 그래서 대자본을 길러가지고 하나의 주식시장,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주식시장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그 와중에도 가령 예를 들어서 한국의 보수라는 보수당에서 최교일이 검사로서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미 스트릿바에 대해서 거기 가서 봤는데 상반신까지만 노출돼 있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준 낮은 그런 행태의 그런 인간을 지금 국회의원으로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보면은 그 딸이 굉장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딱 칭찬을 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그 사법시험을 거쳐가지고 검사 자리에 올랐지만 현재로는 예금이 도합 150억 원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규모가 엄청나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에 등극한 것이 한국의 보수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대자본 위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그 중요한 자본가가 돼서 그 중요한 사회 균형을 이루는, 경제 균형을 이루는 이런 법을 추진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는 진정한 보수세가 굉장히 없거나 거의 없거나
있을 수가 없는 구조를 하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 안녕히 계세요.